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오늘 10년간 1400기관을 지원하면서 발견한 성공하는 주간보호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의 결정적 인테리어 차이점, 실제 운영에 도움되는 인테리어 필수 6가지 공식을 공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면 다른 주간보호센터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견학받지 않습니다. 상담 목적이면 곤란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당연한 반응이에요. 잘못하면 그 같은 지역의 경쟁 업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우리 업체가 인테리어 제일 잘해요. 광고성 글. 이쁜 인테리어 모음집, 현실성이 없는 그냥 아주 그냥 아름다운 사진들. 아, 이런 비싼 자재를 써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돈만 쓰게 하는 그런 글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예쁘기만 하고 실용성 없는 인테리어가 좋을까요? 아니면 투박해 보여도 운영에 최적화된 인테리어. 어떤 게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운영 최적화된 인테리어가 압승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무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센터에서 어르신들 조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교를 하려면 의자, 대야, 물, 뭐 수건, 배수 공간,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간이 잘못 설계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쁘게만 만들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물을 버리려면 직원이 조격대야를 들고서 뭐 복도를 왕복해야 되고, 배수가 멀어서 물을 쏟는 순간에 바닥이 미끄러져서 낙상 훅 미끄러지고, 수건을 말릴 공간이 없으니까 매일 세탁실이 뒤죽박죽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냥 예쁜 인테리어형 센터의 현실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지만 현장은 매일 불편의 연속입니다. 누가 편해야 돼요? 어르신도 편해야 되지만 직원도 편해야 됩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릴 운영 최적화형 센터는 다릅니다. 조교 장소에서 배수구 세면대를 다 일체화해서 조교기를 다 설치를 하고, 그 조교기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보관함을 딱 두고서 수건 건조대랑 보관함, 그 다음에 내부에 그 소금 뿌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논슬립 타입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배수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어르신이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들도 확 줄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이동 없이 조격 준비를 마치고, 어르신은 미끄러질 걱정 없이 편하게 즐기고, 센터는 위생, 효율, 안전을 모두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보기 좋은 인테리어냐 운영 중심의 인테리어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1평 공간이라도 동선과 기능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운영 비효율 센터에서 하루에 5분씩만 낭비해도 직원 5명이면 하루에 25분 낭비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12시간 낭비, 거기다 낙상 위험도 높아지죠. 운영 최적화가 되면 이 12시간이 고스란히 어르신 케어와 서비스 품질, 직원들의 복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싼 인테리어가 아니라 현장을 이해한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운영이 효율적이 되면 직원들은 덜 지치고 어르신은 더 만족하고 가족들은 더 오래 맡깁니다. 이게 바로 국회가 말하는 운영 최적화 인테리어의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만드는 6가지 공식, 뭐 전체를 다 오픈하기는 어렵겠지만 6개 정도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힐링실에는 반드시 문과 창문을 만들어 주세요. 예, 어르신 주무시는 공간을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공사비를 아끼려고 힐링실 그냥 오픈형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죠. 그렇지만 낮잠 주무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닫혀 있지 않으면 깨시겠죠. 조명 조절이 또 이렇게 따로 또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서 숙면이 방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케어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직원들이 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실을 안 만들어가지고 아예 오픈형으로 주간보호를 만드는 경우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힐링실을 만든다, 그냥 주무시는 공간을 따로 만든다 그러면 독립된 방 구조로 아예 정확하게 소음까지 차단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힐링실을 만들고 이게 실을 만들어서 침실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주간보온의 단기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매출이나 수급자 모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오픈형 구조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감염병 대응 격리 공간이라든지 기저귀 케어, 환복, 이런 사적인 케어를 할 때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앉아 계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 소음과 빛에 민감하셔요. 그래서 치매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최적의 휴식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힐링실을 만약에 만들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독립구조로 해가지고 딱 막아버리시는 게 낫지, 또 튀어놓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실제 힐링실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해서 여기 낮잠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도도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식, 바닥이 생명이다.
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생활실 바닥만 신경 쓰면 되겠지? 아닙니다. 뭐 생활실 바닥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생활실 바닥은 장판을 깔든 데코 타일을 하든 강마루를 쓰든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단차만 없으면 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만 쓰면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곳은 물이 많은 곳들, 뭐 화장실, 샤워실, 조리실, 세탁실, 이런 곳들은 미끄럼 방지 타일을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미끄럼 방지 타일을 안 쓰면 나중에 평가할 때 미끄럼 방지 매트라는 걸 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위생 관리가 지옥입니다. 물 청소도 자주 못하고 냄새 관리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워커 같은 거 끌고 들어갔다가 낙상 사고도 위험하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가 점수도 또 하나 가죠. 특히 남자 화장실, 이게 어르신들이 소변을 볼 때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냄새 때문에 선생님과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타일을 애초부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설비를 하고, 그거를 미리 얘기해 줘야 돼. 재료 사기 전에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주세요. 우리 시험 성적서 필요합니다, 평가할 때.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표면 거칠기도 실제로 적당한 제품을 선택해서, 너무 거칠면 청소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배수 경사나 이런 것들도 물이 잘 빠지게끔 해서 낙상이 없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추가 비용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낙상 사고 한번 넘어지면, 어르신 넘어지면 도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돈이 나가요. 일단 보험이 있어도요. 예, 본인 부담금도 있고요. 결론은 무조건 미끄럼 방지로 하세요. 세 번째 공식, 샤워실에 양부형기, 사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닌데 넣으세요. 이것도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못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배관이 가능하다면 샤워실에도 양부형기를 좀 넣어주세요. 샤워실은 씻는 곳이니까 샤워실들만 있으면 되겠지? 요거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르신들 요실금도 많고, 그 다음에 변실금도 많고, 실제로 샤워를 하다 보면 따뜻한 거 이렇게 하면 실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때 바로 옆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변기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느낌 올 때 어르신들 수치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원이 맥스로 계시면 화장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화장실 써야 되는데 어르신과 겹치는 경우도 있고, 샤워 시간을 우리가 일단 주 한 1, 2 정도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샤워실 공간을 안 쓸 때는 또 화장실로도 쓸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샤워 공간 안에 이 화장실 변기를 넣으면 화장실 대기 시간도 줄이고, 직원들 어르신 화장실 사용 시간도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 시에 추가 화장실로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공간 효율성도 실제 사용을 할 때 화장실을 변을 보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할 때 힘들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테리어 공식, 샤워실보다 탈의실을 크게. 많은 분들이 샤워실 내부를 크게 하는 실수를 하세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실제 샤워는 목욕 의자하고 선생님 한 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물론 둘이서 하지만 실질적인 몸 닦기는 한 분이 하시죠. 진짜 힘든 건 탈의, 몸 닦기, 옷 다시 입혀드리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실 내부보다 탈의실 크기를 좀 더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적의 탈의실 구조를 몇 평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요. 어르신 2명하고 어르신 1명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하고, 그 다음에 옷걸이, 수납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바닥 난방이 어느 정도, 바닥 난방이 안 되면 위쪽에서라도 이런 난방이나 냉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예, 당연히 미끄럼 방지는 바닥재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 어르신들 실제 목욕을 할 때도 약간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경기도 한 센터는 탈의실을 키운 이후에 목욕 시간, 서비스 시간이 평균 25분에서 18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고요. 야, 그리고 다섯 번째 공식,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노하우인데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왜?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이거 추가 비용인데요, 추가 비용인데요, 뭐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면대 하나 만들 때마다 돈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에서 그냥 세면대 두면 되겠지.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구강 관리 시간에 어르신이 그 좁은 화장실로 이 닦으러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통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를 안 닦으세요. 그리고 이제 통제 불가능하게 되면 일 밀고 당기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급증하고 대기자도 늘어나고 어르신 스트레스 받고, 그럼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드리자면요, 세면대 배치는 화장실 내부 세면도 당연히 기본으로 있지만, 식당, 우리가 식사를 하는 곳들 주위에 세면대도 식사 전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 배치를 좀 해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실 입구에다 활동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팁을 드리면, 현관 근처에다 세면대 하나 두시면 등원 하원시 할 때
이게 손을 씻고 나가고 하는 감염 관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동선 단축도 되고 대기 시간도 줄이고 위생 관리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 업무도 부담이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죠? 예. 여섯 번째 공식, 바닥보다 평상이지. 마지막 공식은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되게 그 노하우가 녹아있는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아마 평상을 제대로 만든 건 그 전국 주간보 최초였을 거예요. 그거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됐는데요. 평상 같은 경우에는 왜 만들게 됐냐면, 저희가 어르신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부담이 크고 일어나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어나려면 부축을 해가지고 요양원 선생님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닥 전체가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을 활용해 가지고 안전도 꾀하고 그 다음에 효율도 꾀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을 만들 때는 조금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반 의자보다는 좀 낮게, 원래는 한 55cm 50cm 의자가 많은데 한 40cm 이하로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거 신어서 들어갈, 신발이 발끝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 평상 자체에 배관을 해서 난방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파킨슨 어르신들 보폭이 좁으시고 발끝이 몸보다 튀어나와서 부딪혀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유 공간을 좀 밑에 쪽에 좀 파셔가지고 어르신들 좀 배려할 수 있게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과 체력 회복, 그리고 적극적 참여, 더불어 안전까지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6가지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50명 정도 규모로 따졌을 때 항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힐링실 문, 창문, 미끄럼 방지 타일, 뭐 위생관리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해봐야 뭐 얼마나 들겠어요? 뭐 한 2천만 원 들까요? 2천만 원이 많다고요? 네, 안전이나 만족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금액입니다. 요거 모든 걸 한 번에 하기 어려우시다면 설비는 당연히 한 번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기별로, 예를 들어 평상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중에 시간 되고 돈이 들 때 그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순위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미끄럼 방지 타일, 첫 번째가 미끄럼 방지 타일, 그 다음에 샤워실에 양변기 두는 거, 2단계는 힐링실이 있다면 힐링실 문, 창문 두는 거, 그 다음에 세면대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 효율성이 증대되니까 좀 단계별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시간 된다면 탈의실도 좀 확장을 하고, 평상도 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예쁜 것만 추구한다. 운영 효율성 무시하고 그냥 예쁜 인테리어. 실용성이 먼저고요. 미적 요소는 나중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만 생각했을 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안전 관련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사고 나면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좀 절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법규 확인 없이 그냥 시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인테리어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재공사 문 같은 거 다시 뗐다가 다시 달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 법규를 확인하고서 철저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지 관리를 고려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가 어려운 소재나 구조, 그 다음에 좀 더 싸게 하려고 해서 하는 그런 구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주간보 인테리어 필수 6가지 공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가지 공식은 힐링실 독립구조로 문과 창문 만들어 보자, 미끄럼 방지 타일, 양변기를 샤워실에 넣자, 탈의실 좀 크게 만들자, 세면대 좀 만들어 보자 밖에도. 6번째, 평상 시스템도 시간 나면 만들어 보고 돈이 되면 만들어 보자. 이렇게 최적화하는 것을 저희 국회에서는 동선 설계, 구획 설계라고 부릅니다. 저희 국회가 10년간 100개 이상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면서 쌓인 노하우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를 오늘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꼭 국회와 도움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 곳 한 곳 기획을 여러분이 하실 때마다 안전, 효율성, 투자 비용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고심고심 하셔서 좋은 주간보호센터 만드시길 바라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1:1 무료 상담 링크 넣어놨거든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많아졌을 때 신청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주간보 인테리어 관련해서 좋은 의견 내주실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광고 쓴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